전 세계 D램 시장 1위가 바뀌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올해 1분기 매출 기준 점유율에서 글로벌 D램 시장 1위에 올랐는데요. 1992년 삼성전자가 일본의 도시바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뒤 33년 만의 변화입니다. D램 외에도 전체 반도체 업계에서 여러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국내 경제와 산업별 이슈를 짚어보는 경제인 이슈. 오늘은 김종유 알파경제 이사님과 반도체 기업들의 지각 변동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D램 시장 1위, 반도체 산업에서 어떤 의미일까요? 네, 일단 매출액 기준이기 때문에 이게 또 물량 기준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는 것, 전부 내용이 다 다릅니다만 이번에 매출 기준으로 1위를 차지한 것은 우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라고 부르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HBM을 만드는 DDR5가 있고, 뭐 DDR4가 있고, 그래서 이 레벨별로 이제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낸드 플래시가 존재하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격을 보면 DDR4와 낸드 플래시의 가격은 뭐 처참한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DDR5는 그래도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DDR5를 모아서 만든 HBM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런데 이 DDR5의 생산량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비슷한데 HBM은 엔비디아로 납품하고 있는 하이닉스의 매출액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비싼 HBM에서 앞서고 있는 하이닉스가 정말로 오랜 기간 삼성전자에 뒤처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두 업체도 그렇지만 이 메모리 업체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율이 거의 항상 5:3 정도였어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 하이닉스가 3, 마이크론이 이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던 것이 재작년부터 HBM에서 SK하이닉스가 앞서가기 시작하면서 격차가 줄어들더니 드디어 올해 1분기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그런 기염을 토한 거죠. 다만 이것은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다시 HBM에서 적극적으로 엔비디아 쪽으로 뛰어들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론도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5:3 구도가 유지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지금 AI 가속기 시장이 생각보다 이제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트럼프발 관세다, 경기 둔화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이 AI 가속기 자체가 늘어나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반도체 시장이 전반적으로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커지는 가운데 국내 업체들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도 앞으로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인텔과 삼성전자를 제치고 글로벌 반도체 1위 기업에 등극한 건데요. 그래픽 처리 장치 판매가 급증한 게 주요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삼성전자는 2위고요. SK 하이닉스가 2단계 올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순위 변화들도 좀 들여다볼 점이 있을까요? 네, 결국은 AI 시장이 빠르게 개화되면서 엔비디아의 가속기 시장이 커진 것이 가장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글로벌 지금 뭐 빅7, 미국의 빅7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중국 업체들까지 이 가속기를 가져다 쓰기 시작하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이 급증하기 시작한 거고요. 이 상황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AI 가속기 쪽에서 엔비디아의 GPGPU라고 하는 이 부품이 쿠다라고 하는 엔비디아가 10년간 만든 플랫폼과 함께 묶여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10년간 노력을 해서 엔비디아의 GPGPU를 쓰려면 무조건 쿠다와 묶어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체가 적어도 이 영역을 치고 들어오기에는 너무 허들이 높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당분간 1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딥시크가 나오면서 뭘 바꿔놨냐 하면 엔비디아가 GPGPU로 학습을 하고 가운데서 이 모아둔 데이터를 바탕으로 연산을 하는 것까지 다 장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그 가운데 연산 칩을 화웨이 걸로 바꾼 겁니다. 근데도 효율이 생각보다 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엔비디아 향으로 가고 있던 여러 다른 회사를 위협할 정도로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물론 특정 분야긴 합니다만 이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NPU, TPU 시장은 뭔가 좀 경쟁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
그다음에 이 쿠다를 바탕으로 전개되는 GPGPU의 AI 가속기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1위는 당분간 아성이 유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는 1분기에 선전했습니다. 사실 반도체는 작년 하반기부터 주력 수출 품목으로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됐거든요. 올해 2분기와 3분기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1분기는 갤럭시 S25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선전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반도체 측면에서 봤을 땐 두 가지 플러스 효과가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으로 인해서 중국에 쌓여있던 이 가전 재고들, 컴퓨터 재고들이 대거 소진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제품을 다시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엔비디아로 물량이 가지 않기 때문에 DDR5를 팔려면 무조건 이런 최신 제품들의 재고가 쌓이지 않고 잘 팔려야 되는데 갤럭시 S25의 판매를 통해서 LPDDR의 판매가 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휴대폰뿐만 아니라 컴퓨터라든지 이런 제품들의 판매로 인해서 쌓여있던 DDR5의 판매가 좀 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도 일정 부분 실적이 좀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관세를 앞둔 상황에서 각국이 물량을 당겨가는 풀인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인 효과로 인해서 일정 부분 1분기 실적이 원래 펀더멘탈로 가던 흐름보다 더 플러스된 요인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2분기에는 조금 둔화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3분기, 4분기 하반기에는 지금 중국도 미국과 맞대응을 하기 위해서 관세 전쟁만 하는 것이 아니라 AI 데이터 센터를 대거 지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올해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증시가 홍콩의 항생 H, 그러니까 항생 테크 지수가 가장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마 삼성전자를 포함한 이 실적, 반도체 종목군들의 실적은 하반기는 중국을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중국에서 과연 얼마만큼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이 부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가해로는 좀 전에 언급드렸던 미국의 관세 효과가 지금 잠시 주춤거리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까지도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지도 점검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2분기부터 이제 엔비디아로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얘기인가요? 네, 이건 뭐 알파경제에서 취재한 부분이기도 하고 기사를 쓴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 그 퀄테스트라고 해서 새 제품이 나오면 그 제품이 실제로 엔비디아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일종의 성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계속 실패해서 들어가지 못했던 거였는데 이번에 했던 그 퀄테스트에서는 점수가 꽤 높게 나와서 아마 6월 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했는데 뭐 여전히 변수는 존재하죠. 뭐 퀄테스트 점수가 높았다지만 뭐 전력 사용량이라든지 그 외 뭐 부가적인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뭐 이번에 또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삼성전자도 나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고 물론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는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도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는 데다가 퀄테스트 점수가 높아서 이번엔 들어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하다못해 이제 마이크론도 HBM3에서 3까지 지금 들어오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가 들어간다고 해서 아주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SK하이닉스는 이미 올해 만드는 물량이 전체가 다 팔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SK하이닉스 물량은 이미 엔비디아에 다 채워져 있고 그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지금 마이크론과 삼성전자가 서로 이제 이전 투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물량이 아주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징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동안 SK하이닉스에게 한 번도 뒤처진 적이 없던 삼성전자가 D램 분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어깨를 조금 나란히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의 현금 여력이 높으니까 투자를 집중했을 때 속도를 좀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은 충분히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들어갈 가능성은 높고 들어간다면 SK하이닉스와 조금 동등한 위치에 놓이는 게 아니냐라는 시장의 기대가 확산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SK하이닉스의 성적은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네, SK하이닉스는 이미 HBM은 고정값입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전량이 이미 팔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다만 뭐 관세라든지 아니면 뭐 시장의 경기가 갑자기 확 꺾여서
지금 엔비디아 칩을 사려고 했던 M7이 우리 안 사겠다. 아니면 뭐 사는 양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급한 변동성이 생기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생길 수 있으나 만약에 이제 그런 물량들이 생겼을 때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바로 채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고 봐서 SK하이닉스의 실적 변동성은 아마 크지 않다라고 보는데 그럼 나머지 부분 낸드라든지 레거시 부분 DDR4와 같은 쪽에서 어느 정도의 매출이 나오느냐가 실적의 변수고요. 지금 뭐 증권사들의 전반적인 예측을 보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30조 내외 정도를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봤을 때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PB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싸 보이지 않지만 PER 이익 기준으로는 굉장히 지금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을 추정해 봤을 때 지금의 주가 수준은 너무 과도한 우려를 선반영한 게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일으킨 관세 전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말이 바뀌기도 했고요. 엔비디아가 미국 투자를 발표하자 중국 수출 금지를 또 철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오락가락한 정책 때문에 국내 기업들이 냉홍탕을 오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종합해서 마무리 전망해 주실까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AI 투자가 원래 미국과 M7이 주도하다가 지금은 중국이 이어받아서 중국도 굉장히 가속도를 끌어올리고 있는 국면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엔비디아 칩을 중국에 못 팔게 하니까 엔비디아가 700조 원을 미국에 투자해서 H20을 다시 중국에 팔 수 있는 허가권을 득하기도 했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중국 쪽에서도 투자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미국 기업들도 중국에 뒤처지지 않고 자기들끼리도 뒤처지지 않으려면 투자를 멈추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속도는 아마 우리가 생각했던 방향과 조금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가 가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말을 바꾸고 있는데 가장 높은 레벨로 한번 제시해 놓고 그 다음에 뭔가 협상이 진행되면서 부문별로 혹은 국가별로 낮아지는 양상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인도, 영국 등과 더불어서 가장 최우선 협상을 하는 대상국에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아마 업종별 반도체 관세는 매길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생각했던 레벨만큼 높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바람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투자 전략상의 방법인데 그러면 여전히 여러 가지 변동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관세를 단행한다든지 아니면 또 뭐 중국과의 어떤 분쟁으로 인해서 이슈가 발생하면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삼성전자도 싸고 SK하이닉스도 여러 가지 우려로 이미 저렴해진 상황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추가 조정이 나온다면 더 기뻐하면서 더 비중을 늘려야 될 시기입니다. 두 종목 공이 마찬가지고요. 다만 두 종목을 모두 살펴봤을 때 누가 더 기회가 많냐라고 본다면 저는 삼성전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HBM은 비슷해요. HBM은 이제 원래 SK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앞서가다가 지금은 레벨이 거의 차이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HBM에서의 큰 차이를 우리가 얘기하기는 어렵고 삼성전자는 그 다음 그림이 작년 4분기까지 계속 적자가 나던 것이 비메모리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비메모리가 TSMC 혼자 지금 선전하고 있는데 TSMC도 지금 한계에 달했다는 거죠. 만들어 달라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TSMC의 그 설비 투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줄 사람은 삼성전자 외에는 아예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삼성전자가 너무 못해서 문제였던 거지 삼성전자가 그래도 5나노 이하급에서는 유일하게 TSMC와 더불어서 물건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비메모리 쪽에서도 좀 더 의미 있는 어떤 반전의 효과를 보인다면 지금 증권사들이 제시하고 있는 목표가 8만 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어서 목표 수익률로도 그렇고 투자 기회로 봤을 때도 작년엔 하이닉스였다면 올해는 삼성전자가 좀 더 우위에 찰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여기서는 삼성전자는 좋고 하이닉스는 나쁘다가 아니고 둘 다 좋은데 둘을 비교해 보면 올해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좀 더
많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게 좀 더 적절한 대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경제인 이슈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김종효 알파경제 이사님 고맙습니다.